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우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갖게 되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기숙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권리당원 여러분, 진정한 일꾼 임기숙 후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현장을 누비며 삶의 애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2023년 정년퇴직을 맞이하기까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그 진심을 인정받아 2017년 민원봉사대상과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큰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복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제주의 내일을 더욱 따뜻하게 도민의 말씀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임기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허보영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허보양입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선거를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까지 항상 현장에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결국 투표로 이어지게 만드는 실무형 활동가로 뛰어왔습니다. 특히 여성본부장으로서 수많은 조직을 직접 기획하고 확장하며 민주당 승리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에게 정치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하는 생활정치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분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실행력, 조직을 만들고 실제 표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당이 필요할 때 항상 앞에 있었던 사람, 이제는 당을 대표해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후보, 일할 줄 아는 후보, 준비된 후보 허보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영희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문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2007년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에 일터에서는 성실한 노동자로, 당에서는 헌신적인 일꾼으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으로부터 66주년 창당기념 1급 포상과 계엄저지 및 탄핵기여 1급 포상을 2번에 걸쳐 받는 등 민주당 헌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제주도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아픔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제주의 핵심 산업인 에너지 정책과 공공예산을 꼼꼼히 점검해온 실무형 전문가 문영희입니다. 네, 이어서 정다운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마자 정다운입니다. 저는 제주의 동쪽 끝 작은 섬 우도에서 물질하는 어머니와 농사짓는 아버지의 당찬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이란 말도 있듯이
제주도민의 산림미천, 민주당의 산림미천, 되는 효능감 넘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마자 중에 가장 나이는 젊지만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에서부터 제주도당 대변인까지 성실히 정치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재명 시대 준비된 청년 정다운이 제주에서 이재명처럼 확실한 지방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경남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과로 증명해온 청년 후보 오경남입니다. 저는 2009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시작은 이어져 지금은 실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정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현장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공로로 이재명 당대표의 1급 포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청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 발언에 이어 이제 후보자 간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공약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제한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허보양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제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정작 도민의 삶은 더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로 평가받는 제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4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도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되는 참여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으로 연결하고 감사하고 정책 추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그린 에너지,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해 외부 충격에 강한 제주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워케이션과 교육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제주형 산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떠나지 않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주거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여성, 시니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고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2공항, 환경, 지역 격차 문제까지 찬반을 넘어 도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허보양,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영희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상 첫 번째 약속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지난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문영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지원 및 사무 배분 조례를 연구하고 발의하여 자치권 회복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바람과 햇빛을 도민의 에너지 연금으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이익이
특정 기업이 아닌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풍력과 태양광 사업에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개발 이익 시민 배당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습니다. 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고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는 전력을 수소 생산과 히트 펌프 등에 활용하여 농업과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돈이 되는 에너지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공공분야 주 하루 외식제입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이나 구내식당이 아닌 골목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공약 발표입니다. 정다운 후보자님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치는 아픔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국회에서 세월호 인양 TF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슬픔 앞에 유가족들에게 슬퍼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던 국가의 잔인함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말 분노했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세월호 제주기업관이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가장 아픈 곳을 먼저 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정다운은 약속합니다. 제주 사회적 대참사 추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세월호와 남영호를 아우르는 해양에서 일어난 사고를 통합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공적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철거된 세월호 제주 기업관 버스 정류장을 즉각 복원하겠습니다. 명칭을 공식 병기하고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억을 외면하는 정치는 현재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제주에는 지금 방 안에서 홀로 버티는 청년이 8,000명이 넘습니다.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제주 청년 고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고립 청년들을 위한 제주 청년 디딤돌 수당, 빈곤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듣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가 매년 다 쓰지 못해 넘기는 예산만 7,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잠자는 예산의 4%, 1만 명 청년에게 연 300만 원의 디딤돌 수당을 주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10여 년 전 국회에서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을 이제 제주에서 책임지는 정치로 증명하겠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으로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경남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대표 공약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형 출퇴근 프리패스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제주형 출퇴근 프리패스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K패스의 기본 부담을 낮춰 교통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환급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무료에 가까운 수준까지 교통비를 낮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겠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입니다. 제주에는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회 코디네이터는 개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필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시 돌봄 체계입니다.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델을 기초로 제주형 긴급 돌봄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주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제주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분산 이전하겠습니다. 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보려해 일부 부서나 기능부터 이전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배치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정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임기숙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저는 제주 청소년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제주 26개의 청소년 시설 대부분이 행정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전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청소년은 민간의 전문성이 담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청소년에겐 꿈을 드리는 제주, 실현하는 공약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최남단 제주섬 알리기 아카데미를 약속합니다.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와 우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국 100만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의 연수 예산을 들고 우리 섬으로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도민과 의회, 행정이 힘을 모아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펼치면 큰 예산 없이도 전국의 공무원 교육 수료를 제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걸음들이 우리 청년과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 기회가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돈 쓰는 행정이 아닌 돈을 벌어오는 행정, 섬의 가치를 일자리로 증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 정책입니다. 요즘 부쩍 오른 주거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 임기숙이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청년들의 희망찬 시작을 위해 주거급여 국비 예산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집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웃으시고 청년은 꿈을 펼치는 따뜻한 제주,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 저 임기숙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토론은 후보자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경우 반드시 최소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문영희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먼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후보님께서는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기초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부활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성을 저와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광역만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없으니까 정책 미스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원정물질 다니는 해녀신데, 그 오영훈 도정에서 사실은 그런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불법으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미스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좀 도가 좀 멀게 느껴져가지고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의회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또 청년 정치인 양성 문제에서도 워낙 강력이 허들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면 이제 기초의회부터 이제 시작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제주는 약간 그렇지 못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에너지 관련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허보양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공사 이사로 활동하면서 제주의 바람과 햇살이 공공의 자산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재생에너지 수익이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허보양 후보님이 이 이익을 도민들에게 에너지 배당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에너지 배당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으셨다고 하셨나요? 저희가 내놓은 공약 중에 그런 공약은 없고요. 이거는요. 문영희 후보님께서 에너지 네네네. 공약을 제가 내주셨- 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공약 참 좋은 공약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배당될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네네네. 사실 에너지 관련하시면 지금 사실 도민들에게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기본적인 그 상식 내지는 이제 구조를 지금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너지 관련한 구조 이런 거를 우선은 이제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같이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가졌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수익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서 이제 도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구조를 먼저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있기는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되셨든 도민들에게 이익만 간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 공약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그 찬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 바람과 햇살이 공공자산으로 도민에게 직접 수익을 실현하는 공약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주의 에너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정다운 후보자께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인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8년 전, 12년 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희룡이 제주지사 후보로 나와 민주당이 어려울 때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경남 후보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8년 전에 저는 그 서귀포시로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그 당시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 저와 친한 또 후배들이 그 안에서 그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그 지역 내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문대림 후보를 좀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영희 후보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이제 문대림 후보님과 원희룡 후보님의 이제 그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 역시도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보양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그때 치열하게 현장에서 문대림 후보님을 도왔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엄청 치열하게 싸워왔고요. 그리고 생생정책단이라는 정책을 전달하는 생생정책단을 만들어서 각 제주도 내 각 어촌 마을마다 돌며 비행기 반값 공약 정책이라는 정책을 설명해 드렸더니 많은 도민들께서 공감하시고 호응하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희룡 도정의 이 결과를 빼앗겨서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도 문대림 도지사를 돕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 바고요. 임기숙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라 가지고 누구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열심히 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온 분들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경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은 이제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로 방 안에 숨어버린 고립 청년들에게는 청년센터가 너무나 먼 곳입니다. 후보님은 현재 청년센터가 이들을 발굴하고 치유하는 구조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분 청년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고립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그 다양한 청년들의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고립은 든 청년들이 사회에서 이제 적응해서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작년에도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면 그 고립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제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센터가 최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청년센터에서 근무하셨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센터에 작년 1년 동안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에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귀포에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로 제가 그 센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센터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문제여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인사 참사입니까? 아니면 운영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청년센터에서 저도 입사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가 입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권은 오경남 후보자께 넘어가도록 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민주당의 전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처음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홍보하는 시간은 현저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숙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숙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대표 공약 있으시면 한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공약은 일단은 그 세 번째 공약이었던 주거급여 정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주거급여들이 우리 제주도의 노인이라든가 청년들이 잘 몰라가지고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은 집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주거급여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상황들을 몰라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이 일을 다 못하는 거를 제가 의회에 들어간다면 먼저 1순위로 이거를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정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드는 게 아닙니다. 국비 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허보양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구 유출 문제에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인구 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고 주거 환경과 이게 경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를 안정시켜주고 제주도의 인프라 문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재편과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AX 정책과 알맞춰 청년들의 미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낮추고 섬이라는 한계 때문에 부딪히는 진로 탐색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공약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그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주시를 뭐 두 개로 쪼갠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문영희 후보님의 그 기초자치 단체 부활의 그 어느 방향으로 좀 지지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제주도는 효율은 있지만 민주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도민의 참여와 지역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제주도민으로서 도민 대표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제주는 그 단층 구조로 생활 정치가 많이 사라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행정 현실성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현재 도민의 목소리가 그냥 도청 문 앞에서 멈춥니다. 너무 이제 도의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지사한테 이제 한번 도지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의사결정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어쨌든 지역 맞춤 정책으로 지역 맞춤에 맞게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다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립 청년에 대한 네. 고립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혹시 있으시면 그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립 청년들을 밖으로 꺼내려면 이제 그 은행인 가가지고 직접 이제 통장을 개설하고 이런 그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당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직접 은행 창구에 와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행 창구의 그 직원분이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한 시간 5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은 임기숙 후보자께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남단 제주섬 알리기 아카데미를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의회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독도 아카데미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공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한 38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주에도 얼마나 많은 섬들, 알려지지 않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또 이것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최남단 제주섬 알리기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은 안 듭니다. 전국에 있는 예산들이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제주도로 꼭 가져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허보양 후보자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임기수 후보자님께서는 행정 경험과 공무원 경험이 풍부해서 나름대로 아까 공약 사항을 좀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설치, 청년 일자리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체남단 제주섬 살리기 공약으로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제주 당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비례대표 도의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허보양 후보님께 문영희 후보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태양광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돈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몇 년도 정도 이게 해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4년 이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제주도의 재생에너지는요 상당히 지금 생산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모든 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4년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2년 이내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재생에너지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춰서 지금 제주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으로 지금 계속 생산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주도에서 다 못 쓰는 전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제주의 바람과 햇빛으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전력을 이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를 요런 전력 개통망에 대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저는 꼭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민간 위탁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남단 섬 알리기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는 꼭 약속을 지키겠고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의회로 보내준다면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국비 예산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도민들에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도의회에 들어간다면 국비 사업을 많이 추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주도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은 허보양 후보자께 넘어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영희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영희 후보자님께서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배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제주도에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해상풍력 아니면 육상풍력 그리고 어느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전력도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면 좋은 전기도 있고 또 값이 좀 떨어지는 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도로 답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다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약 설명하는 내용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월호 인양 TF 담당을 했어서 그 세월호 그와 관련된 그 정책이 많던데요. 혹시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성 정책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여성 정책 중에 제 여동생이 애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 돌봄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경남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오경남 후보님 공약은 뭐 제주형 출퇴근 프리패스, 뭐 기획 코디네이터 등 좋은 공약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오경남 후보님은 제가 청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세 가지의 대포 공약에도 청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약은 청년 기본 소득을 제주 사회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선이 된다면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버티면서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약이에요.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좋고 공감합니다. 어떤 돌봄을 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계획이 있으신지 돌봄에 대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는 그 센터를 새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돌봄 활동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나 야간 시간대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 부모들이 곤란한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기숙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입문하신 지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에 이제 도전하게 되셨는데 혹시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행정 경험이 많은데 만약에 비례대표 도의원이 된다면 행정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견제하는 부분은 확실히 견제를 하고 행정에 대한 우리 의회라든가 도민하고 행정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행정을 견제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무 견제하는 것도 안 좋고 의논할 거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의회와 도민과 같이 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후보자분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제한 시간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 조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다운 후보자께서 마지막 맺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는 방 안에 고립된 청년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자 타들어가는 제주의 미래를 다시 살려낼 소중한 한 표입니다. 다가오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정다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 시대에 준비된 청년 정다운이 도민 주권 시대 효능감 넘치는 지방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임기숙 후보자께서 맺은 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오경남 후보자께서 맺은 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다양한 현장에서 듣고 변화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듣고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오경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기숙 후보자께서 맺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짧은 토론이었지만 제가 약속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우리 도민 전체의 삶을 챙기고 웃음을 선사하는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경청하고 책임지는 임기숙이가 되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보양 후보자께서 맺은 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비례대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만들고 표로 연결해 결과를 만든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승리이고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결과로 증명할 후보, 허보양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문영희 후보자께서 맺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민주주의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환원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제주 비전을 다루는 이 담대한 여정에 실무형 전문가 문영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제주의 바람을 잘 아는 전문가, 당원의 진심을 아는 일꾼, 문영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제주의 자부심을 정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자분들의 마지막 맺은 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